네, 2023년 9월 26일입니다. 네, 물 지금 엄청 마셨는데요. 딸꾹질이 지금 진짜 한 3분 전까지 계속 났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버블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메인의 코인들입니다. 이제 링크라는 코인이 지금 오늘 좀 많이 좀 상승하게 보이고요. 또 아발란체,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 0.6% 정도 반등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알트들은 조금 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폭은 작더라도 다른 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또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썸네일도 아까 단톡방에 보여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몇 프로만 빠져버리면 다른 뭐 알트코인들은 뭐 5% 10%는 그냥 쉽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미리 준비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뭐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빠진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여튼 비트코인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석 오기 전에 일부에 대한 어떤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좀 빠지려고 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8월 달부터요. 전체적인 코인들이 이렇게 세력들이 최근에 갖고 놀았던 코인입니다. 그죠? AMB, 그다음에 STMX, 그다음에 스펠 뭐 이런 코인들이 전부 다 세력이 어떤 투자 기관에서 계속해서 갖고 노는 코인들인데 그런 코인들이 지금 뭐 붉은빛도 있지만 녹색이 좀 더 많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트가 약간 움직이면서 반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차트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오늘 준비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대 악재 버텨낼까라고 했는데 추석 빔이 또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썸네일을 했습니다. 4대 악재는 뒤에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했지만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겁니다. 이제 셧다운, 임시국회가 아니죠. 미국 국회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이제 싸우고 있죠. 이걸로 며칠 동안 발목을 잡을 거냐. 당연히 통과할 거예요. 뭐 본인들이 뭐라고 그죠?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바로 그냥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며칠이라도 발목을 잡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악재로 투자 시장이라든지 이 모든 경제 시장에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물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것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진짜 금리 뭐 이런 부분도 인플레이션이죠.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 그리고 자동차 지금 파업까지도 사실은 같이 겹쳤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경제에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큰 악재들을 이번 연말이 아니죠. 9월 말 그리고 10월 첫째 주까지 어떻게 버텨줄까?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해외 지수는 제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국채가 어제 주식 시장이 열리면서 미국 국채 시장도 엄청난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면서 많은 이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폭락이 코인도 그렇고 좀 올려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단기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주식도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장은 계속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 증시는 선방한 겁니다. 뭐 크게 퍼센트가 없습니다. 그죠? 겨우 0.17, 0.72 이렇게 크게 보인다라는 건 시가총액이 높기도 하지만 별로 상승이 없었다. 그냥 횡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색이 많다라는 건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24시간 시간 동안 35밀리언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일 때는 한 700억 에서 한국 돈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보통 청산이 되는데 469억 정도 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청산됐다라는 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준다라는 건 그만큼 뭐 지지층이라든지 저항층이 두껍지 않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반등도 쉽게 나올 수도 있고 하락도 쉽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좀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지난 4 시간 동안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4 시간 해 봤자 뭐 1밀리언, 1.5밀리언 밖에 청산이 안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 요때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다시 소폭 하락해서
롱 포지션이 청산당했는데 제가 라이브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또 빨간색 이 비트코인이 좀 컸습니다. 예, 즉 다시 비트코인은 왔다 갔다 작지만 무빙을 주고 있는데 워낙 레버리지로 예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0.5% 1%만 움직여도 그냥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제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0.5%에 만족하지만 그들은 레버리지 50배, 100배를 써 가지고요. 그냥 한 방에 청산당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변동성 분명히 없지는 않지만 예 선물 시장에서는 변동이 계속해서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발표가 있다라고 제가 또 오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건축 승인 건수,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이제 제가 어제 라이브 브리핑에서 예 쭉 읊어 드렸습니다. 전체가 어떤 반응을 할지. 예 오늘 것만 말씀드리면 건축 승인. 건축이라는 건 집을 짓는 거 뭐 어떤 뭐 상가를 짓는 거라든지 빌딩을 짓는 거잖아요. 그건 결코 금액이 작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마찬가지로 금액이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예 이런 거는 엄청난 큰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건데 신규 주택 판매가 늘었다라는 건 아직까지 자금 시장이 괜찮다. 뭐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건축 승인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돈이 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수치가 좋아진다면 돈이 잘 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인제 '경제는 살아있다. 뭐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또 너무 많이 돌아서 또 금리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요렇게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오늘은 밤 9시 그다음에 11시 에 아주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또 변동폭 또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코인 시장까지 커플링 되면서 예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원유 재고입니다. 계속해서 유가가 올랐다가 약간 지금 뭐 주춤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원유 재고도 꼭 신경 쓰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목요일이 지나 금요일이겠죠. 이 금요일 날은 우리의 추석 또 중국도 추석이 들어가고요. 또 파월 의장 그다음에 PC이죠.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예 첩첩산 산중이다. 요렇게 인제 그냥 간단하게 사자성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24일 오전 11시 부터 26일 이틀간의 고야 도미넌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미넌스 점수를 보면 별로 높지 않아요. 그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한 30 점대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더 반등장 즉 플러스 20 점에서 마이너스 20점 사이를 횡보장으로 봤으면 지금 30 점대로 가고 있다라는 건 약간의 반등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목요일까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처럼 어느 정도 40-50 점대 갔다가 떨어졌다. 요렇게 인제 반등장을 꾸준하게 주다가 진짜 금요일부터 긴장했다가 그다음에 그 발표들이 여러 가지가 지난 추석 다음 날부터 한 며칠 사이에 쪼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요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는 요 점수는 오전 10 시까지고요. 예 1시 때 봤을 때는 여튼 30 점대로 소폭의 반등을 더 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약간은 좀 주춤하게 보일지 몰라도 증산 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다 포함해서 오펙에서 "유가를 더 이상 증산하지 않겠다. 연말까지는." 요렇게 아예 그냥 선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다뤄 드렸는데요. 증산 없이는 유가가 150 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유가가 오르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도 불안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끊긴 사모펀드 업계. 이제 사모펀드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성에 인제 돈을 삼삼오오 모아서 어떤 곳에다가 인제 어떤 뭐 사업이라고 할까요? 거기다 인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펀드 상품들은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네 돈이 안 들어와서 좀비 펀드 그러니까 꽉 차지 못하면 그 펀드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기를 그냥 넘긴 채 운영만 하고 있다. 소위 말해 뭐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어떤 인제 프로젝트성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도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비, 펀드가 급증한다. 그러면 이런 투자 받는 회사들은 이 투자받은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제 수익성을 줘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서민들은 국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아유 뭐 그냥 뭐 주식이나 변동성에다가 물릴 바에는 그냥 안전하게 나라에서 주는 이자 받겠다라고 해서 4% 5% 거의 뭐 은행이랑 똑같은데 은행보다 더 안전한 게 나라일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모펀드 이런 업계에서조차도 투자금이 몰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자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 자체가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뉴욕 증시 셧다운 우려. 제가 이제 4대 악재라고 했죠. 그 셧다운 우려, 국채금리 상승, 분명히 있는데도 아마존은 약간의 반등했다. 뭐 큰 반등은 보기는 힘들겠죠. 아마 아마존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셧다운, 그다음에 국채금리, 그다음에 또 유가 급등, 그다음에 진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노동지수 뭐 등등 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파업이 미국 쪽에서는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또 장기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는 말씀요. 요거는 한국 소식인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7%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 뭐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뭐 높은지는 몰랐는데 오늘 기사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은행 이자가 제가 알기로 연 뭐 한 4%대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7%가 넘었다고 하면 거의 뭐 은행에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2배 장사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예, 장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영끌죠. 특히나 서민들이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그렇게 돈을 뭐 대출 그냥 잔뜩 받아서 어떻게든 집을 마련했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지출은 늘어나고 뭐 이런 상태면 더 인제 투자 시장에는 들어올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투자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주식과 코인도 똑같다. 뭐 요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사라서 제가 담아 봤습니다. 쪼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라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또 신청하기도 한 그런 굵직한 코인에 관련된 어떤 투자 회사입니다. 꼭 코인만 하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하고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약 3천억 달러만큼 매입했습니다. 5,445 개라면 하나로 생각하면 약 3천 개 정도가 되거든요. 부럽죠. 아유 부럽네요. 네. 다 자기네들 돈은 아니지만 여튼 현물 ETF에 대비해서 이런 코인들을 산다. 그러니까 요 회사도 추가적으로 아마 분할 매수하려고 준비하겠지만 지금이 어느 정도 가격이 다져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렇게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했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보면 저점으로 봐야 되나? 요런 고민에 우리가 한번 빠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당 평균 27,000 달러 정도에 매입을 했답니다. 지금 26,000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로 이 스트레이지 회사가 우리 원본 RSI를 봤다면 이때 안 샀겠죠. 예. 안타깝습니다. 이 회사에도 우리 원본 RSI를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저는 분명히 어제 브리핑만 하더라도 26,000불 때까지 떨어질 겁니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것만 봤어도 1,000불당 곱하기 이 5,445 개면 돈이 얼마예요.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고래나 세력도 마이너스를 본다. 이 시장은 뭐 그런 걸 우리 고모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원본 RSI는 전달돼야 된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인제 코인 쪽 소식은 인제 번스타인 BTC 현물 ETF 내년 초 승인 가능성을 주시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관점하고 틀리지 않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이 되면 10월 중순이 되면 또 비트와이즈부터 해서 현물 ETF에 또 승인이 될까 말까 뭐 연기가 되는지 뭐 이런 또 그 정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지금보다 약간 더 눌림목이 온다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또 어떻게든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할 거라고 제가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올해는 힘들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요. 정말 깜짝같이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냥 쫙 가 버리겠지만 여튼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라야 내년 1월 아니면 비트코인 반감기 때인 4월 달에 승인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본인들 판단하에 좀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아마 계속해서 매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불장처럼 비트코인 반감기와 현물 ETF가 승인 나면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그들의 기관들은 엄청난 또 흑자를 보게 되겠지요. 예, 저희 회사도 그런 전문적인 투자 회사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RS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많은 회원들에게 또 돈을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DW 랩스, 바이낸스에서 30만 프런트 인출했다. DWF 랩스가 또 마침 딱 떴는데 제가 어제 라이브 브리핑에서도 이 회사를 한번 언급하면서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이 손댄 것들은 그냥 다 세력의 코인이다. 그냥 엄청나게 펌핑했다가 엄청나게 그냥 팔고 털어버리는 되게 나쁜 회사예요. 그래서 DWF가 갖고 있는 그 코인이 완전 바닥을 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잘못해 버리면 예, 여기에 그냥 이들이 갖고 있는 코인이 딱 작업할 때 잘못 들어가면 그냥 다 물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DWF 랩스라는 사이트, 제 블로그에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코인들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프론트가 아마 어젠가 좀 올랐다가 오늘도 좀 약간의 장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이만큼 인출했는데도 DWS 랩스는 실컷 수익 올리고 저가에서 다 매수하고 그냥 뺐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개인들끼리 뭐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들이 어느 정도 오르잖아요. 다시 바이낸스 입금해서 다 털어버리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라는 코인은 그냥 잡코인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특정 거래 82만 달러의 규모 체인링크 크라켄으로 입금했다. 왜 입금할까요? 예, 거래가 크라켄에 자기 그냥 지갑에 있으면 되는데 왜 입금할까요? 예, 입금하는 건 팔려고 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제가 버블 차트도 체인링크가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랐으면 이들이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던질 겁니다. 오더북은 전 세계가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라도 던져버리면 다른 모든 거래소도 이제 하락이 올 수 있으니 체인 링크가 만약에 S 시그널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뜬다면 가격 지금 오른 만큼 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후오비도 뭐 우리가 다 검증하고 했지만 후오비보다 지금 저희가 제휴하는 코인티알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대표님도 하셨고 미리 좀 들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줌에서 어떤 줌인지 모르겠네.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오비가 지금 계속해서 해커에게 탈취당해 가지고요. 막 반환해 달라고 뭐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러는데 예, 해커라면 돌려주겠습니까? 예. 저는 뭐 안 돌려줄 것 같습니다. 네. 뭐 탈취금의 5%는 화이트햇 해커의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를 동원해서라도 이걸 뭐 뺏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탈취했는데 그거 뺏길 뭐 팀들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쇼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저의 그냥 혼자 생각인데 여튼 후오비도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알고 지금 인제 후오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술진들이라든지 미리 나와서 새로운 거래소를 만든 게 인제 코인티알 프로입니다. 그래서 후오비에 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그다음에 기술 전문가들이 나온 곳으로 좀 더 안전하게 보셔도 된다. 그리고 터키 국영은행에서 같이 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운영될 그런 코인텔 프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뉴스들 일단 한번 전해 드려 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트를 켜고 코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채팅방으로 네. 같이 보고 싶으신 코인 있으시면 네, 목록 올려주시면 좀 이따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제가 도미넌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은 소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예, 원보 차트도 약간의 상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3주 차트는 어제 이 그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3주 차트는 하락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폭의 반등을 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 추세로 봐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4,500불 근처까지 올 수도 있지만 꼭 이걸 금액으로는 꼭 보지 마셔라. 여기서 그냥 쭉 빠졌다가 중간 정도에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금액까지 온다. 이렇게는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2일 차트는 약간의 반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등보다
하락폭은 더 클 수 있다.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자정에 떴습니다. 자정에 롱 시그널이 뜨면서 아직도 유지 중이라 지금은 우리가 조금 기다려 봐야 되고요. 자정에 떴는데 요때 의 어떤 접근 방법으로 어제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한 26,000불, 어제 라이브 브리핑에서 이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1시 반쯤에 라이브 브리핑을 할 때 한 26,000불 선에서 터치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1차 매수 자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을 보셨겠죠. 거의 뭐 제가 알려드린 그 부분을 됐으니까. 그러면 약 1.7%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L이 뜨고 난 다음에 봤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간에 한번 여기 끝에 한번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매수를 못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지지 저항도 약간은 이제 경험이 쌓이면 배우셔야 됩니다. 여튼 원봇 RSI 활용법대로는 못 들어갔으니까 그냥 안 들어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냥 큰 수익은 못 봤더라도 뭐 다음 기회를 또 노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핑크 라인은 횡보 중이고 또 캔들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로 빠질 것 같진 않지만 하이켄하시 캔들, 하이켄하시 캔들도 아직은 아니네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지 떨어질지. 근데 반등 나와봤자 소폭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꼬리를 한번 맞으려고 했고 여기도 꼬리를 맞으려고 했지만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6,437불 요 사이, 그러니까 넉넉 잡아 26,450불 정도로 잡을까요? 요 정도를 뚫는지 못 뚫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캔들이 만약에 이 핑크 라인을 뚫고 여기서 내려와 버리면 다시 하락의 길로 가면서 S가 뜰 것이다. 요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은 원보 차트로 봐서는 지금 2일 차트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붙어 다니니까요. 이럴 경우는 1주나 3주 차트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좀 애매하지만 여튼 파란색이 조금 더 저점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트코인 관점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약간의 반등은 나오지만 다시 하락한다면 1,500, 한 60불 요 언저리 근처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이더리움도 제가 비슷한 자리 다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요 꼬리 부분, 그죠?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 여기서 빠졌을 때 요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는 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만약에 진입하셨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수익을 뭐 1% 이상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한 요 정도쯤에서 1차 꼬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한 1.7% 정도. 그리고 꼬리와 꼬리의 사이. 요 사이가 매수 좋은 자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을 걸었으면 좋은 꼬리 부분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지금 비트코인 따라서 똑같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 봤자 만약에 아직까지 수익 실현을 못 하셨다고 하면요. 1,596불 요 근처 언저리까지 오면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더 올라가 봤자 이제 어제 올라갔던 요 고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1,596에서 1,600불 사이 만약 꼬리라도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시 똑같은 관점입니다. 이 핑크 라인으로 이 캔들이 스물스물 요렇게 내려오겠죠. 요렇게 내려오다가 핑크 라인 밑으로 뚫어버리면 다시 어제 왔던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S가 뜨면서 다시 한번 대기해도 예, 좋은 또 매수 자리가 한 번 더 온다. 어디냐? 만약 S에서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떨어져 주면 1,563불에서 1,567불 요 사이가 일단 1차 매수 자리로 보는 겁니다.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 4시간 봉을 맞춰 가지고 더 밑에 있는지 뭐 요런 데를 이제 찾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은 여기 위에서 익절 1,596불에서 1,600불 또는 지금 여기서 별로 못 가고 그냥 바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꼬리를 줬기 때문에 이까지 못 가고 한 1,590 한 4-5불 정도까지만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매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 보겠습니다. 자, 리플은 원보 차트만 보고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앞으로 이제 프리미엄 차트가 이제 적용될 건데 오늘은 프리미엄 차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보 차트 똑같습니다. 약간 이제 파란색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소폭의 반등은 예상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반등을 주기가 약간은 애매하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지지저항 얘기하면서 저항이 이 1 차 저항이 0 제가 507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 차가 0.51 정도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 부분 정도까지를 아마 예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원보 차트도 거의 그 부분을 지금 측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울기는 요렇게 약간 떨어지는 기울기잖아요, 원보 차트가. 그래서 0.51 까지 올지 안 올지 오더라도 살짝 터치했다가 쭉 빠지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0.57 정도에서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도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3주 차트 한번 보고 프리미엄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 원보 차트도 이제 하락세를 알려주고 있고요. 예, 프리미엄 차트 한번 XRP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프리미엄 차트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원보 도미넌스는 35점대를 알려주고 있네요. 자, 핑크 라인까지 그냥 탑재된 프리미엄 차트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자정에 L 시그널이 떴고요.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이쪽에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라고 L2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조금 더 상승 추세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S3 이제 떨어집니다를 알려줘서 움직이고 있다가 뭐 약간 반등 주고 난 다음에 여기 S 만나면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원봇 RSI가 L 떴다가 바로 뭐 S로 바뀌지만 캔들 시그널은 추세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었네요. 예. 여튼 내가 어떤 시그널을 봤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시그널이 뜬다면 '그 추세로 조금 더 가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꼬리, 여기에서 꼬리, 여기도 꼬리 맞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매도를 한다든지 뭐 요런 인제 기회를 한 번 더 요런 시그널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핑크 라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7, 20, 60 뭐 이런 걸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동 평균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죠?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이 '아 데드구나. 그러면 좀 더 빠질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도 이제 이동 평균선으로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볼린저 밴드도 한번 딱 켜 봤을 때 이쪽에서 데드 크로스 나고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제 올라가고 있을 때 어디에서 익절하면 될까요? 인제 초보들은 힘들잖아요. 그때 볼린저 밴드를 딱 켜 놓고 요렇게 빨간색 선 라인에 딱 맞닿으면 '어 맞닿았다.' 하고 그냥 익절하면 초보들은 또 무난한 익절이 될 것이다. 요렇게도 이제 활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어디서 사면 될지 어디서 팔면 될지 모를 때 이 SR이라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어제 0.498 제가 어제 0.49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인제 브리핑할 때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서 알려드렸습니다. 오전 8 시에서 8시 반 사이 브리핑할 때 알려드렸는데 고 부분까지 딱 왔어요. 그죠? 예. 요렇게 딱 맞고 그다음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리플도 수익이 클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서 팔면 되냐? 미리 여기서 알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0.507 그다음에 0.5115 여기가 1 차, 2 차 요렇게 저항처럼 되면 여기서 1차 매도, 여기서 2차 매도까지 하면 되고요. 여기를 그냥 캔들이 쫙쫙쫙쫙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이는 0.525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프리미엄 차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추세는 어떤가? 하이캔 하시 캔들을 딱 누르면 지금 추세 전환 캔들로 바뀌었네요. 여기서 상승, 상승 나오지만 더 상승할지 안 할지는 지금 캔들로서는 모릅니다. 다음 캔들이 하이캔 하시 이 슈팅 스타라는 캔들로 바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더 올라오거나 조금 더 올라오는 0.5 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추세 변환이 캔들 나오다가 빨간색 캔들로 바뀌거나 해머 그림으로 만약에 캔들이 추세가 바뀌어 버린다면 떨어지겠죠. 그때부터는 다시 저점 왔던 요 부분 쪽으로 우리가 노려야 됩니다. 그때 어디 노릴까? 여러분들이 직접 요렇게 지지 저항도 그어도 됩니다. 뭐 이런 기능들도 앞으로 다 들어갈 거고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크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볼 수 있게끔도 들어갑니다. 좋죠? 여러분들의 지지 저항도 그을 수 있고 회사에서 미리 세팅해 놓은 지지 저항값 언제 사면 될지 언제 팔면 될지 셀 바이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법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차트가 곧 나온다 이런 겁니다. 나머지 VOL, V라든지 뭐 DU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쓰면 좋은지 매뉴얼은 벌써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적용될 때 제가 또 여러 번 또 영상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이 차트 활용법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지코인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도지코인만 보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차트로 보는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코인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요렇게 한번 시원시원하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도 L 시그널이 떴고요. 여기서부터 L 시그널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캔들과 캔들의 중간 또는 시작 지점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물렸을지 몰라도 결국은 올라갔다. 그리고 L1이라는 시그널 주면서 상승 추세 맞아라고 일단은 예, 알려줬죠.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캔들이 이 핑크색 선 라인 위로 겨우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에 여기서 핑크 라인을 지지 삼아 맞고 올라갈지 여기서 캔들 모양이 빠져버릴지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지금 이제 보신 분들은 굳이 지금은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캔 하시를 한번 딱 누르면 예, 빨간색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이제 추세 전환으로 캔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포지션 취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녹색으로 다시 슈팅 스타의 어떤 하이캔 하시 추세가 만약에 나와 준다면 여러분들은 소폭의 상승을 좀 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R을 눌러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보면 첫 번째로 0.0611 요 근처에서 이제 저항력이 한번 맞은 데죠. 매도. 여기를 뚫는다면 0.06171 여기 근처까지 예 한번 예측하시면 좋겠다. 매도. 그런데 캔들을 뚫고 만약에 핑크 라인 아래로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추세 전환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매수 자리죠. 도지코인의 매수 자리 0.06039 요 정도가 될 것이고 여기서 그냥 빠져버린다면 0.06003 여기서 약간 마중 나간 요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요때쯤 도지코인을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인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트는요. 요렇게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차트는 핑크 라인, 뭐 이동 평균선, 볼린저 밴드 뭐 요런 볼린저 밴드도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빨간색 터치했잖아요. 요때 팔았으면 됐겠죠. 예 요렇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차트가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 성공적인 트레이딩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한 밤 또 되시고 저녁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프로였습니다.